있으니까 그래서 전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에 이제 연력학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연력학에서는 여러분들이 뭐만 기억하고 있는 구름의 색이랑 단열 팽창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설명해드렸습니다. 구름의 색이랑 과정과 녹색아라 이 정도만 머릿속에 좀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하셔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본격적으로 오늘 해야 되는 건 물리 수의 2권에 해당되는 이제 전기 파트 선생님이랑 같이 해요. 자, 차편. 여기 나왔어. 키르 오늘 해야 되는 게 전기장과 정전기 유독 요거 하죠. 자, 은행아, 에너지가 뭐야? 선생님 이거 뭔가 지금 네, 뭐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돼요. 없으면 태경이랑 자, 에너지가 뭡니까? 1. 할 수 있는 능력이겠네. 능력.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뭐라 그런다? 에너지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만큼 나는 일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되는 거 1일이 뭐예요? 힘준 방향. 물체에다가 힘을 줘서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게 일의 정의죠. 네, 그러면서 일의 실제 의미는 뭡니까? 일은 에너지보다 변화량이야. 그래서 네, 일은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죠. 그래서 에너지 변화량이 1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에너지 변화량이 1이다. 이때 어떤 일이 어떤 에너지를 변화시키니? 1 에너지 정리. 네, 그 중에서 알짜기비한 힘. 이거 뭐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야. 알짜기비한 일만큼 운동 에너지가 바뀐다. 됐어. 네, 그럼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요? 중력이 아니지. 이거 엄청 중요하다 그랬어요. 되겠냐? 그래서 알짜이비 한 일은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거고 중력이 한 일만큼 위치 에너지는 변하는 거야 라고 하는 저 위치 에너지는 무슨 위치 에너지예요? 중문지. 네, 중력 포텐셜 에너지죠.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알아요. 에너지 중에서 우리는 위치 에너지도 있고요. 운동 에너지도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이 둘을 합한 에너지 뭐라고 해요? 네, 역학적 에너지죠. 그럼 이건 보존되니? 이거 보존돼요? 적용하는 공간에서는 보존되고 네. 그렇지 않은.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될 때도 있고 보존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면 어떨 때 보존되냐?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뭐? 보존력만 작용하면 보존된다. 그럼 보존력이 뭐냐? 여기 보존력이 뭐야? 그렇죠.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중력. 하나는 뭡니까? 산성력. 마지막 하나가 뭘까요? 전기력이에요. 자기력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안 돼요. 됐죠? 이 세 가지가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보존력이라서 이 세 가지 힘만 작용하는 곳에서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고요. 이걸 뺀 나머지 힘이 작용하는 곳에서는 역학적 에너지는 무조건 변합니다. 됐지? 자, 그러면 실제로요. 얘네들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이유가 뭐냐? 라고 하면 얘네들은요. 위치 에너지가 변하는 만큼 그대로 뭘 만들어낸다?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보존력이다. 맞죠? 그래서 얘네들은 운동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잠재되는 에너지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력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를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전기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얘기한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 중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어떻게 보여요?
이게 바로 중력이라는 힘에다가 그 힘과 무슨 방향으로? 중력과 무슨 방향? 반대 방향. 그래서 자 이렇게 물체가 있으면 중력은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위치 에너지는 위로 올라갈수록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력이라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커지는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리를 곱하면 이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야 라고 해요. 자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요. 됐죠? 탄성력 방향과 무슨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얘를 잡아당기면 잡아당길수록 상성력은 이렇게 작용하는데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됐어? 그 힘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생기는 게 탄성 에너지. 어디 오고요? 마이너스 K. 네, 마이너스. KX. 네, 그 힘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탄성력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KX죠? 네. 변형된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야 라는 뜻이야. 그럼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죠. 아. 맞아? 에너지를 이렇게 구하는 에너지. 거죠. 탄성력이 아니죠. 맞아요. 됐어? 그러면 전기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전기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가 뭐로 구한다? 비트로 구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배워요.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 비트.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전기 에너지라고 하고요. 그렇죠? 네, 발전소에서는 이 전기 에너지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 전기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이 비트입니다. V가 뭐예요? 전압. I가 뭐예요? 전류. T가 뭐예요? 시간 중에 뭐예요? 초. 당연히 NKS죠. 그러니까 당연히 초겠죠. 됐죠? 이렇게 곱하면 전기 에너지 나와 라고 하는 건데 너네 그거 알아요? 우리 1A의 전기가 뭐예요? 1A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서 됐어. 네, 도선을 잘랐을 때 이 잘린 단면에 몇 초 동안? 1초 동안 얼마? 1쿨롱의 전하가 움직이는 빠르기를 1A라고 할 거야 라고 했죠. 1초라는 시간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움직이는 빠르기를 우리는 1A라고 정의해 라고 했으니 당연히 전류 I는 T분의 뭐다? Q다. 맞아? 그럼 머리가 있으면 여러분들 Q는 뭐예요? IT죠. 근데 여기 뭐 있어요? IT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 구하는 방법은 뭐? QV로 계산해도 된다. 맞습니까? 무슨 MKS 뭐예요? 표준 단위요. 미터, 킬로그램, 초. 돼요? 네. 그래서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 비트, QV인데 중학교 3학년 때 비트밖에 안 배워요. 고등학교 때 QV를 배우는 거죠. 알겠어? 네. 그러면서 우리 V라고 하는 전압이라는 단어는 중학교 3학년 때만 쓰는 단어야.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만 쓰는 단어. 고등학교 올라오면 얘 원래 이름 쓰죠. 이게 뭡니까? 전위예요, 전위. 전위가 뭐의 준말이야? 전기적 위치 에너지. 전기 위치 에너지. 준말 전위. 됐어? 볼트의 원래 단위가 뭘까요? 볼트는 과학자 이름이죠. 우리 줄은 원래 과학자 이름이죠. 단위가 너무 길어서 줄로 쓴 거죠. 맞아요? 네, 그것처럼 볼트라는 단위도 뭔가가 너무 길어서 그 단위를 과학자 이름 바꿔서 쓴 거잖아. 그럼 볼트의 원래 단위가 뭘까요? 줄 퍼 쿨롱입니다. 무슨 뜻이야?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에너지. 맞아요?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에너지를 우리가 볼트라고 한다고요. 그럼 우리 10볼트짜리 건전지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이야? 10 줄 퍼 쿨롱이죠. 1쿨롱의 전하는 10줄의 전기 에너지 가져. 이 뜻이죠. 그럼 1쿨롱이 아니고 2쿨롱이면? 20줄. 여기다가 2쿨롱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쿨롱 나눠지죠? 네. 그러면 얼마 됩니까? 20줄의 전기 에너지 가져. 그 뜻이죠. 네. 그래서 전위에다가 전하량을 곱하면 뭐 된다? 에너지 된다. 맞습니까? QV.
맞죠?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맞아. 라고 하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배우자고. 전기 에너지. 이거에 대해서 배우자고. 이해되죠? 네. 전기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전기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걸 우리가 전기 에너지라고 한다고요. 전기 포텐셜 에너지의 준말이죠. 됐죠? 전기 위치 에너지를 갖는데 그 전기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비트, 전기 에너지를 비트 또는 큐브이로 계산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됐죠?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볼트라는 전압은 원래 이름보다 1쿨롱의 전압을 갖는 전기 에너지. 그래서 줄여서 뭐라 그런다? 전위라고 한다. 그래서 그러면 1쿨롱의 전압가 갖는 전기 에너지가 볼트니까 2쿨롱이면 몇 배? 2배. 3쿨롱이면 3배. Q쿨롱이면 큐베 해서 큐브이가 전기 에너지가 원칙이다. 이해되니? 이해되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전기적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배워야 되는 요겁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물리 1에서 배우지 못한 내용이에요. 전기 에너지. 자, 전기는요. 이렇게 됩니다. 기본적으로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 조금은 빠르게 가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기를 띈다. 전기를 발생시킨다. 이거죠. 전기를 발생시킨다. 자, 나는 여기 있는 책상 전기 발생시킬 수 있어요? 네. 있어요. 모든 물질은 전기를, 전하를 띠게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든 물체한테는 전기를 띠게 할 수 있다고요. 자, 전기를 띠게 하는 방법은요. 어떻게 이렇게 나무 같은 애도 전기를 띌 수 있어? 사실은 모든 물질은 전기를, 전하를 가지고 있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죠. 나무 또는 이 벽 상관없어요. 어떤 물질도 막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뭘로 되어 있니? 모든 물질은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뭘로 되어 있어요? 원자로 되어 있죠. 원자의 구조를 보면 물질들이 전기를 띨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수 있단 말이죠. 됐죠?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라는 얘기 누가 했어요? 사기쟁이죠. 원자 쪼개십니다. 가장 작지 않습니다. 됐죠?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원자 속에는 더 작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몇 종류의 입자? 세 종류의 입자가 들어있어요. 그중 원자의 중심을 뭐라고 한다? 원자 핵이라고 하는데 이 원자 핵 속에는 두 종류의 입자가 들어있죠. 뭐 들어있어요? 네, 플러스의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입자와 전기적 성질을 안 가지고 있는 입자 두 종류가 모여 있는 거죠. 그 중에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이 아이를 우리 뭐라고 하냐? 이 아이를 뭐라고 하냐? 양성자라고 한다.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지 않은 얘를 뭐라고 한다? 네, 이를 중성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원자핵만 있다면 당연히 모든 원자들은요 플러스 전하를 띠어야 정상이죠?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원자라고 하는 건 반드시 정기적으로 무슨 상태여야 된다? 중성일 때만 원자라고 부른다. 중성이 깨지면 원자라고 못 부른다. 맞습니다. 네, 중성이 깨지면 뭐라고 불러요? 이온. 이온이라고 불러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우리가 원자라고 부른다는 건 대전제를 깔고 있어요. 얘는 정기적으로 무슨 상태다? 중성 상태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3개가 있다고 치자. 근데 얘가 정기적으로 중성이래. 이유가 뭘까? 바깥쪽에 얘와 반대되는 성질을 띠고 있는 마이너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누구? 전자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3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쪽에는 마이너스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모두 존재한다. 전자도 존재한다. 이렇게 3가지의 입자들이 들어있는 게 원자라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이해해? 이해하겠어? 자, 그러면 이렇게 모든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트륨, 빨리 계산해. 원자번호 몇 번? 11번이죠. 나트륨은 원자번호가 11번인데 이 원자 번호라고 하는 거 됐어? 이거 어디서 따온 거야? 얘도 그럼 전자가 11개예요? 병
당신이에요. 아하. 원자 번호. 양성자. 네. 이 원자 번호는요, 그 원자의 성격을 결정하는 입자의 개수로 나타낸 거죠. 그죠? 그래서 원소교의 왼쪽 아래다 쓰는 걸 우리가 원자 번호라고 하는데, 이 원자 번호는 바로 그 원자의 성격을 결정하는 입자. 누구요? 양성자의 개수를 정한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나트륨이라고 하는 원자는요, 양성자가 몇 개 있냐면 11개 있어요. 하지만 나트륨 원자라고 했잖아요. 원자라고 했잖아요. 정기적으로 무슨 상태여야 된다고? 중성. 중성. 그럼 전자도 몇 개 있을까요? 11개. 11개 있겠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무슨 상태입니까? 중성 상태니까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원자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거예요. 양성자가 11개인데 전자가 11개이면 중성이래. 느껴지는 게 뭐야? 줄이 전자를 이기죠. 양성자 하나의 정기적 세기와 전자 하나의 정기적 세기가 뭐였다? 같다. 같다라고 하는 게 나온 거죠. 생각을 하십시오. 구조를 분석하십시오. 11개니까 11개면은 중성이야?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11개면 11개면 중성이래요. 그럼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의 정기적 실제 세기는 같겠구나. 그러면 얘네들의 실제 양성자 1개, 전자 1개의 실제 전하량은 얼마예요? 실제 정기적 세기가 얼마냐? 실제 1.67 얼마입니까? 플러스 양성자 하나는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전하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뭐예요? 쿨롱이죠. 이 세기를 가져요. 전자 하나도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고 하는 이 정기적 세기를 갖습니다. 실제로 전자 하나와 양성자 하나가 띠는 정기적 세기는 같습니다. 근데 그 세기가 엄청나게 작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작죠. 복잡한 숫자죠. 그러면 이게 11개 있어요. 실제 정기적 세기가 얼마일까? 뭐야? 어디 시대? 포기했죠. 그래서 실제 정기적 세기를 가지고 계산을 하려면 숫자가 복잡하니까 계산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화학에서는 미시세계를 연구하기 때문에 미시세계에서의 각각의 입자들의 실제 전하, 질량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작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 값으로 잘 계산하지 않는다. 무슨 값으로 계산한다? 상대적 세기로 계산한다. 상대 값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정기적 세기가 똑같으니까 얘네들의 하나하나의 상대적 세기를 얼마로 보겠다? 1로 보겠다라는 거죠. 1쿨롱이 아니고요. 맞아? 1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양성자 하나의 정기적 세기를 플러스 1, 전자 하나의 정기적 세기를 그냥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로 얘를 표현하는 것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가 11개 있기 때문에 이거의 11배라서 원자핵의 정기적 세기를 플러스 11이라고 쓰죠. 플러스 11 쿨롱이라고 쓰면 뒤져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내 원자량도요. 탄소의 원자량은 10이라고 쓰지 12g이라고 안 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화학은 이렇게 상대적 값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단위로 쓸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얘기잖아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화학에서는 상대적 값으로 모든 걸 다 계산한다. 상대적 값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뭐야? 비율로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래서 화학 수능 문제 보시면요, 실제 값을 물어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다 몇 대 몇 비율로 물어봐요. 알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양성자 하나가 플러스 11이니까 전자도 얼마? 11개 있어서 마이너스 11이요. 그래서 정기적 세기 얼마? 0.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 네, 이런 식으로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가 띠는 실제 정기적 세기는 이만큼이더라. 하지만 우리가 실제 값을 쓰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죠. 똑같아서 상대값으로만 표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트륨은요, 양성자가 11개 있을 때 전자가 11개 있을 정기적으로 세기가 같아서 정기적으로 중성이란 말이야. 그런데 나는 얘를 전기를 띄게 하고 싶어. 나트륨 원자가 전기를 못 띄는 이유가 뭐야? 양성자와 전자가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전기를 뛰게 하는 방법은 찾았죠. 균형을 뭐 하면 돼요? 깬다. 깨면 돼요. 같지 않게만 하면 된다고요. 됐죠?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같아서 중성이기 때문에 이 숫자만 같지 않게 균형만 깨주면 된다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없애거나 더 넣으면 돼요. 그러면 뭘 일으킬 수 있다?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도 우리가 전기를 일으킨다는 건 물질 속에 있는 균형을 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누구를 움직일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떨 때는 전자, 어떨 때는 양성자? 양성자. 우리는 전기를 발생시킬 때요. 균형을 깨기 위해서 누군가는 없애고 더 넣을 텐데 이때 움직이는 건 누구만 움직인다? 전자만 이동시킨다.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전자만 이동시킵니다. 왜요? 왜 양성자는 못 움직여요? 전자 가볍잖아. 네. 전자가요. 양성자에 비해서 엄청나게 가볍기 때문에 전자를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왜 쉬울까요? 가벼우면 왜 쉬울까요? 응? 가벼우면 왜 움직이기가 쉬울까요? 만유인력이 작거든? 너하고 지구 사이에 만유인력 똑같지 않니? 응? 가벼우면 왜 움직이기가 쉬울까요? 움직이려면 힘 줘야 되는데 응. 그 힘은 F는 MA니까 M 값이 작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맞아요. 가속도입니다. 잘 움직여, 잘 움직이지 않아. 이게 뭐예요? 똑같은 힘을 줬을 때 누가 더 많이 가. 이거죠. 많이 가려면 됐어. 누가 더 속도 변화가 커. 이 얘기죠. 속도 변화가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 가속도가 크다는 얘기거든요. 가속도는 뭐예요? 질량분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성자한테도 전자한테도 똑같이 10N의 힘을 준다고 치자. 같은 크기의 힘을 줘요. 얘는 일종이야. 그랬을 때 가속도가 크려면 질량이 뭐여야 되니까 작아야 되죠. 그래서 똑같은 힘으로 밀어도 질량이 작은 애가 움직이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가속도가 크기 때문에 더 잘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는 가벼운 물질을 움직이는 방법으로 전기를 발생시킵니다. 알겠어? 그래서 전기를 발생시킨다는 얘기는 바로 전자를 뭐 시킨다? 이동시킨다 이 얘기예요. 전자를 움직이게 한다. 그러면 균형이 깨지니까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 맞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동시켜야 돼요? 어떻게 이동시켜야 돼요? 여기에 두 물질이 있는데요. 전자를 이동시키는데 좋았어. 전자만 움직이면 돼. 여기 있는 전자 하나 일로 보내고 여기 있는 전자 하나 일로 보내. 전기 발생했겠니? 그런 얘기잖아요. 새끼들아. 일정한 그러니까 전자는 어떻게 움직여야 돼? 한쪽으로만. 알겠어? 한쪽으로만 움직여야죠. 그래서 전기를 발생시킨다는 얘기는 전자를 한 방향으로 못 시킨다는 얘기야. 이동시키면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자를 움직이는 그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이 한 방향이냐 아니면 무질서하냐 이거에 따라 전기가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전자를 한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그 행위가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전자를 움직여야 되는지, 왜 한 방향으로 가야만 되는지 여러분들은 느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전기를 발생시킬 거니까 전자를 한 방향으로 움직일 거야. 그죠? 전자를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건데 충전기 줘. 아이폰 충전기. 있어? 그래요? 저 핸드크림 핸드크림이 있어 어떻게? 이거 충전기 없어? 수정이 있나? 태그 이어폰은 아이폰은 필요해서요. 필요했어 너도? 응? 이거 가져주세요. 옆에 있어? 옆방에 몇 방에 있어? 없나? 지구과학 왜 쌤을 자꾸 여기 있었어? 자, 전자를 한 방향으로 이동시키면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어. 여기까지 납득해? 네. 되겠어요? 그러면 전자를 한 방향으로 움직여서 전기를 띠게 할 거야. 전자를 한 방향으로 움직여서 그러면
그 움직인 전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A에서 B로 갔어. 간 후에 걔는 그 자리에 계속 멈춰 있어? 아니면 계속 한 방향으로 갈 거야? 계속 한 번은. 둘 다죠. 어느 쪽으로든지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되는데 한 방향으로 움직여서 전기를 띠게 했어. 그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전자가 그 방향에 고정되어서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전기를 발생시킨다면 이거 뭐라 그러니? 정전기. 네, 그게 정지된 전기라는 거죠. 전자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전기를 띄어. 이게 정전기예요. 됐어? 그래서 정전기를 발생시켜요 라고 하는 건 전자를 한 방향으로 움직여서 거기다 고정시켜놓고 전기를 띠게 했다는 거죠. 정전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 마찰. 네, 마찰시키면 돼요. 서로 다른 두 물질을 비비면 서로 다른 두 물질을 비비면 머리카락과 책받침 같은 걸 비비면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가잖아요. 됐죠? 전자가 한쪽 방향으로 간 후에 이 전자도 어떻게 돼? 그냥 거기에 고정되어 있어. 그러면 얘는 전자를 잃은 물질, 얘는 전자를 얻은 물질. 그래서 전기를 다 띄고 있다. 알겠어? 자, 전자를 한쪽 방향으로 움직여서 그 자리에 정지시켜놓고 전기를 발생시키는 걸 우리가 정지된 전기, 정전기라고 한다고. 납득해? 그 정전기를 만드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마찰, 전기고요. 또 하나 뭐 있어요? 그걸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정전기 거잖아, 이 유도. 썩을놈들아. 마찰 전기와 뭐가 있어요? 정전기, 유도. 유도. 이 두 가지가 정전기를 만드는 방법이야. 맞아? 너네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 오, 학교를 다니니 그러니. 아, 굳이 돈 안 배우고도 배울 수 있는데 왜 돈 내고 배워 이 새끼들아! 자, 그래서 전자를 거기다 고정시켜놓고 전기를 발생시키는 걸 그래서 정지된 전기, 정전기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냥 전자를 한 방향으로 계속 가게 할 거야. 그러면서 전기를 흐르게 할 거야. 이건 뭐야? 전자가 흐른다. 그게 전류야. 전류 발생. 알겠어? 이 두 가지 방법이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법이라고. 전자를 계속 흐르게도 할 수 있고요. 자, 전자가 이동해서 그 자리에 정지시킬 수도 있다고요. 맞아? 정지시켜서 전기를 띠게 하는 건 정전기고요. 전자를 계속 흐르게 하는 건 뭐라 그런다고요? 전류. 회로. 알겠습니까? 그거.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전기를 띠게 할 수 있다. 우와! 안 배운 애들처럼 필기하네? 신기하네? 병신들. 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책을 펴보셔도요. 맨 처음에 전기가 발생하기 위한 과정으로 원자의 구조 보여드리고, 그리고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법 두 가지, 정전기와 전류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전기거든요. 정전기거든요. 그러면 전자를 한쪽 방향으로 움직여서 그 자리에 고정시켜? 오케이. 그러면 내가 서로 다른 두 물질을 비벼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전자를 한쪽으로 가게끔 할 건데 왜 비벼? 왜 비벼야 돼? 마찰 전기를 비벼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잖아. 왜 비벼야 돼? 왜 갖다 대면 안 움직이고 꼭 비벼야만 움직여? 이동시켜야 돼. 왜 이동시킬 때 비벼야 돼? 비벼야 에너지가 생겨서. 무슨 에너지? 마찰. 열 에너지. 열 에너지가 뭘 할 건데? 이동을 시켜. 전자를 들. 왜 이동할 때 열이 필요해? 엔- 왜 에너지가 필요해? 일할 수 있는데. 전자를 아, 미는 거? 가장 안전한 가장 곳에서 가장 먼 껍질로 이동하기 그래, 위해서 소모장 때 배웠죠. 필요한. 원자의 바깥쪽에 전자가 있는 뭐가 있는데? 껍질이 있는데 아래 껍질, 윗 껍질에 뭐가 다르다? 에너지 주. 에너지가 다르다. 그래서 아래 껍질에 있는 전자를 윗 껍질로 이동시켜야 옆에 있는 아이한테 이동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나트륨이 꼬맹아, 나트륨 양이온 될 때 이거 한국말로 무슨 말이야? 나트륨이 전자 하나를 뭐 했다? 잃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 화학적으로 얘기해봐. 거울. 그 밖으로 뺐다가 뭘까? 에너지 이게 밖으로 뺐다가 무슨 말이냐면 아래쪽 껍질에 있던 전자를 제일 무한번째 껍질로 이동시켰다는 걸 전자를 잃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요 염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얻잖아요. 얻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 다른 곳에 있던 무한번째 껍질에 있던 아이를 아래 껍질로 내렸다 이 뜻이에요. 그럼 전자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에너지에 뭐가 필요하니? 출입이 필요하죠.
그 에너지를 줘야만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물체를 뭐한다? 비빈다. 그럼 반드시 열 에너지만 필요한 건 아니겠죠?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도 그래서 전자를 윗껍질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열로 움직이는 건 마찰전기고요. 됐죠? 빛으로 움직이게 해도 되잖아요. 광전. 그게 광전 효과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전자를 이동시키면 되는데 이 전자들이 이동할 때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껍질 이동을 해야 되니까. 알겠어? 근데 꼬면은 마찰 전기를 일으킬 때요. 생각이라는 걸 빨리 해. 마찰이라는 걸 일으킬 때요. 마찰 전기를 발생시킬 때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마찰 전기 일으키는 방법은 비비면 돼요. 유딩 애들이 하는 말이죠. 맞아요. 그리고 서로 다른 서로. 다른 네. 중학교 아이들이 하는 말은 서로 다른 물질을 물질끼리 뭐 시켜야 돼요? 마찰시켜야만 마찰 전기가 뜹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제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열이 필요해서 비볐는데 비빌 때 서로 다른 물질끼리 비벼야 전기가 발생한대요. 그럼 내가 오른손 바닥과 왼손 바닥을 비벼요? 전기 발생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왜요? 같은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왜 같은 물질이면 전기가 발생 안 해요? 그 전자 그때 준 열이 전자를 밑껍질을 못 움직이게 해요? 아니요. 열은 열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대답을 해봐. 왜 다른 물질이어야 돼? 그 서로 이게 간- 과거 문제였어요. 구술 문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걸 묻는 거예요. 왜 서로 다른 물질끼리만 비벼야 됩니까? 같은 물질은 왜 안 됩니까? 같은 물질끼리 비비면은 그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와 내리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같아서 말해. 근데 내가 열을 줬잖아. 네. 그럼 다 올리겠죠. 네, 다 올렸어요. 근데 그리고 넘어가질 않아요. 왜 안 넘어가? 너무 넘어간 전기가 똑같아서 개수가. 맞아요. 얘기했잖아요. 한 방향으로 못 가잖아. 거의 없는데. 그걸 생각해내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배우는 건 다 배운 거예요. 그래. 내가 뭐라 그랬어요? 전자를 한 방향으로 움직이라고 그랬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A하고 A를 비벼요. 그럼 똑같은 열을 줘서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가 탈출을 했다면 여기 있는 전자도 뭐 하겠니? 탈출. 그럼 전자 하나 일로 가는데 하나는 일로 오죠. 전기 생기겠니? 아니. 그래서요. 전자를 탈출시키는 에너지 차이가 있어야 한쪽 방향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죠. 일방적으로. 알겠냐? 이거 이동할 때 에너지 그래프 그리라는 건 영재 거. 과거에서는 왜 반드시 서로 다른 물질이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봐라고 하는 건 과거고. 알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과거의 입시 문제가 별거 온 줄 아세요? 문제는 되게 쉬워요. 우리가 다 아는 문제야. 근데 그걸 말로 못해요. 왜? 너무 당연했던 거니까. 그거거든. 그래서요. 실제로 서로 다른 물질이어야만 되는 거. 여기에 있는 전자는요.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1이야. 근데 얘는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10이야. 그럼 내가 막 비벼. 그럼 먼저 에너지가 얼마 생기겠니? 1. 그럼 여기 있는 전자들이 탈출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는 가죠. 여기 있는 애는 못 오죠. 그래서 전자가 한 방향으로 흐르죠. 그래서 전자가 이른 물질과 어두운 물질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로 다른 물질을 비벼야만 전자가 한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전기를 띠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A라는 물질에서요. 전자가 B라는 물질 쪽으로 건너갑니다. 이렇게 가요. 그럼 선생님 A라는 아이는요. 전자를 잃었어요. 무슨 전자를 띠냐? 무슨 전기를 띠냐? 플러스 전자를 띠죠. 얘는요. 마이너스 전을 띠죠. 왜 플러스고 왜 마이너스인지도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그 정도는 무료에서도 배웠겠죠. 그죠? 근데 꼬맹아 얘가 플러스 2쿨이야. 얘 몇 쿨이니? 마이너스 2쿨이죠. 음식이 전화가 똑같잖아요. 두 개 줬으니 두 개 받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서로 다른 물질을 비빌 때는요. 반드시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비벼는 선생님 둘 다 플러스예요. 나도 그래 보고 싶다. 그건 노벨
몇 쌍감이야 이 새끼야. 알겠어? 그리고 주고받은 전자수가 똑같기 때문에 하나가 플러스 2쿨롱이면 다른 거는 마이너스 2쿨롱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움직인 전하량이 같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물질을 비볐을 때요, 전자를 이룬 물질이 플러스 전하를 띠는 거고요, 전자를 얻은 물질이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전기를 띠고 있는, 이렇게 전기를 띠게 되면 그 전기를 띈 물질 사이에는 서로를 밀거나 당기는 뭐가 생긴다? 힘이 생기죠. 그걸 뭐라 합니까? 전기력. 그래서 우리가 맨날 전기력 하는 전기력이라는 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화 사이에 당기거나 미는 힘을 우리가 전기력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N극과 S극 사이에도 밀거나 당기는 힘이 생기겠죠?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건 자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 사이에 밀거나 당기는 힘을 우리가 전기력이라고 하는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여기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전기를 띠게 하는 입자를, 전기를 띈 입자를 송호연 쌤은 뭐라고 그러고요? 전기를 띈 입자를 이온이라고 하죠. 양이온, 음이온. 맞습니까? 그걸 물리 시간에 뭐라 한다? 전하라고 부른다. 이온이 아니고 전하라고 부른다. 알겠어?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와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입자들을 그냥 우리는 점처럼 박혀있다, 점전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에 A라고 하는 전하는 플러스 4쿨롱의 전하를 띠고 있어. 됐어? 자, B라고 하는 I는 마이너스 2쿨롱의 전하를 띠고 있어. 그리고 이 둘 사이는 떨어져 있어. 전기력은 떨어져 있는 물질끼리도 작용하는 힘.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얘네들이 떨어져 있는데, 얘네들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냐면 2m라고 치자. 그럼 얘네들 사이에는 전기력 작용할까 안 할까? 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전기력은 작용하니까. 되겠어? 네. 자, 근데 서로 그게 반대니까요. 얘는 질량이 m이라고 하고 얘는 질량이 2m이라고 할 거예요. 됐죠? 얘네들 사이에는 떨어져 있지만 전기력 작용합니다. 근데 서로 반대 극이니까 서로 당기는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A를 당기는 힘이 생기고요. B를 당기는 힘도 생길 겁니다. 자, 이때 어떤 힘이 더 셀까요? A에 작용하는 힘, B에 작용하는 힘, 어떤 힘이 더 셉니까? 같죠. 작용 반지하니까. A가 B를 당기는 힘이나 B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서로 같은 크기의 전기력이 작용한다. 전하가 세다고 해서 더 센 힘으로 당기지 않는다. 됐어? 그러면 이 전기력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이제 외우셔야죠. 전기력 구하는 식 뭡니까? R 제곱분의 R 제곱분의 이렇게 외우는 거죠. 맞죠? R 제곱분의 이렇게 외운다.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두 물질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가 2니까 2의 제곱분의 K라고 하는 건 전기력 구할 때만 쓰는 상수로 쿨롱이란 과학자가 알아내서 쿨롱 상수라고 얘기해요. 그 쿨롱 상수가 9 곱하기 10의 구순인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필요하면 줍니다. 호진쌤 하나 줍니다. 네. 자, Q1 4쿨롱, Q2 2쿨롱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18 곱하기 10의 9 그래서 뉴턴의 힘으로 서로 잡아당겨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센 힘이에요. 됐죠? 이 힘으로 서로를 잡아당기는 전기력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기력을 구하는 식이 R 제곱분의 잊지 마십시오. R 제곱분의 라고 하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필요한 거 빨리 적어. 여보세요. 응?
45. 지금 10분 5분 내일 맞아, 저 40분. 우리 12시. 야, 우리 모두 다 12시구나. 이제 12시까지 한 다음에 그냥 1시까지 놀아버릴까? 민서야, 왜 쓰러졌어? 내가 한숨하고 시작해서 그래. 마스크. 됐죠? 재원 신세계지. 멋진 신청. 몰랐지 너. 이거 했어요. 거짓말 마. 이제 했어요, 이제 했어. 야 공부를 하지 말고 학교를 다녀 이 새끼야. 학교에서 다 배운 거잖아 이거. 이거 안 가르쳐줘요. 쥐라라고 하냐. 어디서 사기질이야 이 새끼야. 아예 제곱분의 크크크는 학교에서 안 가르쳐줬지. 전기력은 가르쳐줬지. 안 가르쳐줬죠. 그거 하나 안 가르쳤다. 자, 적응 기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기력이 작용하는데요. 내가 이걸 접촉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접촉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접촉시키면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거리가 줄어. 네, 실제로요. 모든 물질은 접촉하면 같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바닥을 칠판에다 대면 지금 둘이 뭔가 같아지고 있죠. 뭐 온도가. 맞아요. 온도가 같아져요. 그렇죠? 서로 다른 물질이 접촉하면 뭔가가 같아지려고 하고요. 그 중에서 온도가 다른 물질을 접촉시키면 온도가 같아지려고 하고요. 이렇게 전하가 다른 물질을 접촉시키면 전하가 똑같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전하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하가 움직이는 상황을 우리는 전하의 재배열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 멋있다. 같아집니다. 그러면 얼마로 같아져요? 이걸 알아야죠. 그래서 전하가 재배열될 때요. Q1에다가 Q2를 더해서 반띵한 만큼의 새로운 전하량이 생겨요. 그러니 A는 플러스 4쿨롱이고요. B는 마이너스 2쿨롱인데 이거 두 개 더해서 반띵한 만큼이 각각의 전하가 되는 거예요. 얼마? 플러스 1쿨롱씩이 생기죠. 그러니 플러스 4쿨롱짜리도 접촉하는 순간 얘가 플러스 1쿨롱으로 되니 마이너스 2쿨롱짜리도 접촉하는 순간 플러스 1쿨롱의 전하가 돼서 극도 같아지고요. 세기도 같아집니다. 무조건. 되니 이런 전하의 재배열이 일어나. 그리고 나서 내가 원래 자리로 돌려놓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이랑 전기력이 뭐해졌을까요? 달라졌겠죠. 되겠어? 그러면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때 전기력은 얼마가 될까요? R 제곱분의 크예요. 그래서 얘는 9분의 4가 되는 거죠. 됐니? 네. 그래서 선생님은 계산할 때 쿨롱 상수는 잘 계산 안 합니다. 1로 놓고 합니다. 됐죠? 그래야 더 비교하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아까는 얼마였고요? 2였고요. 지금은 얼마가 됩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세기가. 그래서 전하를 재배열 시키고 나니까 전기력의 세기가 얼마가 됐어요? 8분의 1로 감소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해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요. 전하들을 놨을 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보면 되는데 이때 하나 더 전하의 재배열도 일어나지만 꼬매가 여기에 A라고 하는 아이가요. 플러스 4쿨롱을 띄고 있다고 치자. B라고 하는 아이가 플러스 1쿨롱의 전하를 띄고 있다고 치자. 그 아이들 얘네들은 움직이지 못하게 여기다 박아놔. 그래 놓으면 얘도 주변에 전기력을 만들어야지. 네. 얘도 주변에 전기력을 만들어야지. 네. 그러면 이 공간에다가 내가 플러스 1쿨롱짜리를 흩어놓게 팍 흩어놓게 플러스 1쿨롱짜리를 내서 놓을게요. 그러면 이 플러스 1쿨롱짜리 이 여러 개가 얘네들로부터 A와 B로부터 뭘 받니? 전기력을 받겠죠. 그 전기력의 세기가 0인 지점이 생깁니다. 생기죠. 어딜까가 관건이겠죠. 네. 직선상으로 보면 평면으로 보지 말고 그냥 직선으로 보면 A의 왼쪽 곱은 가, 가운데는 가, 바깥쪽은 다 라고 하자. 그래서 전기력의 세기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전기장의 세기라고 하는데요. 전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곳 나. 어딜까요? 나. 나죠. 자, 이거는요. 그냥 편법으로 하나만 기억하면 같은 극이 있을 때는 세기가 0이 되는 곳은 내부에 생겨. 그래서 갔네 이렇게 외우라 그러죠. 갔네. 갔네. 연락 갔네. 맛이 같네.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같은 극일 때는 내부에 생겨요. 그러니까 얘도 플러스 같은 극이니까 전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은 어디에 생긴다? 요 내부 나구간 어딘가에 생긴다. 반대극이면 밖에 생기죠. 어느 쪽? 만약에 이게 반대극이었다 쳐. 이거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어느 쪽에 생길까? 오렌지 쪽. 전하의 세기가 작은 애 가까이 바깥쪽. 네, 맞아요. 알겠습니까? 네, 여기 생겨요. 자, 지금은 같은 쪽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놓을게요. 나에 생긴다고요? 그러면 나의 어디라고 한다면 A로부터 A와 B 사이의 거리가 L이라고 칠 때 A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곳에 전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생기겠습니까? 라고 하면 저는 알죠. 루트 3분의 그냥 얼마? 3분의 2인 곳. 여기요. 3분의 2인 곳에 전기장의 세기가 0인 곳이 생겨요. 5? 뭐지? 왜 지금 너만 몰라. 제곱이구나. 아홉이 제곱이잖아. 여기를 x라고 놓을게요. 자, 이 x에다 플러스 1콜롱을 놨다고 치자. 그러면 이 플러스 1콜롱을 여기다 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여기에 플러스 1콜롱짜리 전화가 있다고 치자. 얘는 가로부터 전기력, A로부터 전기력을 받죠. 근데 얘도 플러스니까 뭐예요? 밀죠. 그렇죠? 또 B로부터 받죠. 얘 플러스니까 얘도 뭐합니까? 밀죠. 두 개가 반대 방향의 힘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힘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야. 이제 힘의 세기만 어떠면 돼요? 이 위치에서 힘의 세기만 뭐하면 같으면 합력이 0이 되겠죠. 네. 그랬을 때 여기까지 A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A라고 하고요. 이 거리를 B라고 해볼게요. 납득합니까? 네. 자, 그랬을 때 A와 1콜롬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구해볼게요. 얼마입니까? R 제곱분의 그죠? 맞아요. 네, 이 세기와 B와 작용하는 전기력의 세기의 크기만 같으면 돼. 그러면 B 제곱분의 그죠? 맞아. 그럼 여기서 비교할 필요가 없었던 게 뭐냐면 1콜롱의 전압은 똑같으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콜롱 상수 똑같으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럼 뭐만 비교하면 돼요? Q1이라고 하는 A의 전화와 Q2라고 하는 B의 전화만 보면 되죠? 몇 대 몇입니까? 4대 1이죠. 근데 그 크기가 같으려면 분모값도 얼마여야 되니? 4대 1이어야 된다고요. 맞아. 그러면 A 제곱 대 B 제곱의 B가 각각의 전하의 비율이면 돼. 그러면 A 대 B는 얼마면 되겠니? 그거의 루트 값이면 되겠죠. 루트 Q. 맞아. 그러면 전하의 루트로 씌우면 몇 대 몇입니까? 2대 1이죠. 그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리 비율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대 1이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전체를 몇 등분 한 것 중에 3등분 한 것 중에서 2칸만큼 떨어져 있는 곳 얼마? 3분의 2인 곳이 전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지점입니다. 납득합니까? 그래서 얘는 손댈 데 없이 보기만 해도 처음부터 알고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면요. 바깥쪽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죠? 그래도 떨어져 있는 거리 2대 1인 지점입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생긴다고요. 뭔지 알지?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도 우리는 찾아낼 수 있다. 점전화에서는 이거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실제로 마찰 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점전화의 전하의 재배열과 전기장의 세기가 0인 곳까지 찾았어. 그 다음에 정전기 유도 보자. 그럼 선생님, 정전기를 만드는 방법은 마찰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정전기 유도라는 방법도 있대요. 정전기 유도는 어떻게 하는 거야? 대전된 물체를 네. 전기를 띤 물체를 근처에 가져다 대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 쇠고슬이 있다고 치자. 쇠고슬이인데 얘 중성이에요. 얘 전기 띄게 할 거예요. 근데 얘를 전기를 띄는 방법은 다른 물질에가 비비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이 물체 근처에 전기를 띈 물체, 멋진 말? 전기를 띈 물체, 멋진 말? 대전체.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대면 이 안에 있는 전자들이 얘 때문에 움직입니다. 됐죠? 플러스를 갖다 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전자가 끌려오죠. 네 맞아요. 마이너스를 갖다 대면 여기 있는 전자가 뭐 할까요? 밀리죠. 이렇게 된다고요. 됐죠? 그래서 맨 처음에 A가 중성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고르게 흩어져. 무슨 상태? 중성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플러스를 갖다 대는 순간 여기에 있는 전자들을 뭐 합니까? 당겨요. 당기면 이 전자 어디가 뛰가? 넘어가? 왜 못 넘어가? 땡겼는데? 접촉. 접촉이 연결된 선이 없어서 못 가요. 물질들은 길이 있어야 하잖아요. 길이 없어서 못 간다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쏠리기만 한다고요. 그래서 전자들이 한쪽 방향으로 쏠려서 여기에 전자들이 드글 이렇게 모여요. 그럼 상대적으로 이 부분은 플러스의 개수에 비해 마이너스의 개수가 많아지죠. 그래서 얘는 뭘 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 거고요. 이쪽은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에 비해 플러스가 많죠. 됐죠?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띄게 된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대면 가까운 쪽은 무슨 극? 반대극. 맞습니까? 먼 쪽은 무슨 극? 같은 극을 띄어.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런 식으로 자유전자가 아예 이동해서 전기를 띄게 하는 현상, 이게 바로 정전기 유도죠. 이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있다? 검전기. 네, 돈 주고 배우진 않았는데 검정기라는 게 있어. 되겠어?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만든 게 검정기라고 하는 아이가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만든 도구인데요. 그 중에서 검정기의 속뜻은 뭐야? 다른 물질의 정기적 현상을 검사해주는 기기야라는 거야. 다른 물질의 정기적 현상을 검사해줄 수 있는 기기, 그거를 우리가 검정기라고 하는데, 다른 물질의 정기적 현상을 검사해주기 위해서는 얘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검정기는 이렇게 생겼죠? 자, 이 검정기의 부위마다 이름도 있어요. 아세요? 압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중에서 얘 이름이 뭘까요? 금속판. 알죠? 얘가 뭡니까? 금속판이죠. 얘네들이 검정기로서 역할을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어때야 돼요? 대전되지 않아야 돼요. 지랄을 한다. 병신. 아, 개새끼야. 쪽팔려서 죽겠어. 얘가 다른 물질의 정기적 현상을 검사하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여야 됩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금속판과 금속박이 같은 전하를 띠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같은 전기를 띠고 있어야 된다. 다른 전기를 띠고 있으면 다른 물질의 정기적 현상을 검사할 수 없어요. 전기를 안 띠고 있어도 검사할 수 없습니다. 그럼 네가 검사하고자 하는 게 뭔데? 이거잖아요. 내가 어떤 물질을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얘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얘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됐어? 그럼 얘에 대한 어떤 걸 알고 싶은데? 그 목적이 없으니까 헛소리를 하는 거죠. 내가 여기에 있는 이 물질의 뭐를 얘를 통해서 알고 싶은데 라고 하면 세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얘를 통해서. 첫 번째, 내가 갖다 댄 가라는 물체가 첫 번째 뭐? 정말 전기 띄었어? 전기를. 라고 하는 멋진 말. 대전 여부를 알고 싶어요. 너 전기 띄었니 안 띄었니? 이거요. 두 번째, 전기 띄었어? 그럼 무슨 극이야가 두 번째겠죠. 됐어? 전화의 종류를 알고 싶어요. 세 번째, 네. 네가 더 세, 제가 더 세. 라고 하는 전화의 세기를 뭐 하고 싶어요? 비교하고 싶어요. 측정은 못합니다. 비교를 할 수 있어요. 됐어? 요 세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정기는 위아래의 극이 같아야만 된다고요. 되겠죠? 자, 그런데 내가 맨 처음에 검정기를 끄내면 그건 중성 상태거든요. 그죠? 정기적 현상이 없어졌어요. 정기적 현상을 다 잃어서 중성이 됐어요. 멋진 말. 방전되어 있다. 그죠? 네, 그럼 얘를 같은 극을 띄게끔 해줘야 되겠네요. 자, 검정기 위아래를 같은 극으로 대전시킬 수 있는 방법. 냅다 갖다 대요. 자, 얘를요.
맨 처음에 꺼내면 중성이니까 금속박 다리 두 개가 뭐해 있니? 붙어 있는 상태. 중력만 받으니까 붙어 있어요. 네. 얘 전기를 띠게 해야 되는데 위아래 같은 극을 띠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미친 듯이 했던 그거, 외웠던 그거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전기를 띠고 대전체를 근처에 뭐 한다? 갖다 댄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댈 것, 그 중에서 나는 마이너스 전기를 띈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댔다고 치자. 납득합니까? 그랬을 때 가까운 쪽은 무조건 무슨 극? 가까운 쪽은 반대극. 플러스 먼 쪽은 같은 같은 거. 같은 거. 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가까운 쪽 얘는요 마이너스 전화를 띄고 있는 애를 갖다 대는 순간 여기 있던 마이너스 전자들이 뭡니까? 밑으로 밀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볼 띄어요? 플러스 전화를 띄고요. 여긴 뭘 띱니까? 마이너스 전화를 띄는 다리가 몇 개 있어요? 두 개. 그래서 두 개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두 개가 마이너스를 띄니까 두 개 사이에 뭐가 작용할까요? 청력. 그래서 얘가 뭐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얘가 움직이는 걸 통해서 전하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다리를 두 개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다리가 쭉 벌어지기 시작하겠죠.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하나는 플러스 전하를 띄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돼? 그래서 다리가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이렇게 해봤자 안 같잖아요. 이건 검역기를 못 써요. 같게끔 하셔야 돼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단단해요. 맞아요. 두 번째는 손가락 갖다 대면 됩니다. 자, 그럼 손가락의 역할은 뭘까요? 손가락의 역할은 뭡니까? 저기 있는 전류를 풀려. 손가락의 역할이 뭡니까? 손가락은요, 우리가 멋진 말로 접지시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건 멋진 말이고요. 멋진 말로 얘기해봤자 저거 속도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해봐. 접지가 뭐야? 전자를 영어로 갔다. 접지. 누구를? 대충 할 거면 전전- 알지 마. 괜히 공부하는데 노력해봤자 다 틀릴 거잖아. 정확하게 알아. 할 거면. 아니면 놀아. 그 시간에. 손가락의 역할이 접지라고 했는데요. 접지의 뜻이 뭐냐? 금속박에 중성을 부른다는 거예요. 누구를? 금속박 무조건 접지는요. 대전체와 제일 멀리 있는 쪽을 중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금속박. 그래서 손가락의 역할은 처음부터 언제나 금속박을 뭐 시킨다? 중성으로 만든다? 이게 손가락의 역할이야. 중성. 대전체와 제일 멀리 있는 쪽을 중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요. 마이너스를 갖다 대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얘 실어서 밀렸죠. 여기까지밖에 못 가니까 여기 있는 거지. 더 가고 싶어. 알겠어? 네. 근데 이렇게 손가락을 갖다 대면 손가락을 타고 전자가 밑으로 내려오자고 얘를 타고 어디로 가니? 지구로 가죠. 네 몸이 이렇게 땅바닥에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구잖아요. 지구는 무한한 양의 전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자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손가락을 타고 지구로 가버린다고요. 그래서 접지가 뭔지 아세요? 지구와 접촉시켜버린다.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구로 전자를 무한히 버릴 수도 있고요. 지구에서 전자를 무한히 가져올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 중성 만들 때까지. 그 얘기입니다. 제가 그럼 쌍수띠 누구를? 여기에 있는 금속 박을. 됐어? 그러면 금속 박이 마이너스니까 중성 만들려면 여기 있던 전자가 어디로 가야 돼? 손가락을 타고 지구로 가야죠. 맞죠? 그래서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 모릅니다. 금속 박은 손가락 쪽으로 전자가 움직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중성이 됩니다. 자, 그럼 중성이 되면 더 이상 미는 힘이 작용하니 안 하니? 안 하죠. 그러니까 다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오므라들어요. 됐죠? 다리가 다시 처음처럼 오므라듭니다. 얘가 중성.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여기다가 전자를 무한히 갖다 줍니까? 아니요. 이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전자를 계속 미니까 못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쪽은 얘의 영향으로 극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플러스 전자를 느껴요. 그래도 같지 않잖아요. 어떡할 거야 이제? 둘을 동시에 치워요. 둘을 동시에 치워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실은 플러스와 플러스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힘이 작용하니 미는 힘이 작용하니 청력 작용.
이러고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가 땡기니까 어쩔 수 없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를 치워버려요. 그럼 붙어 있을 수 있는 붙어 있는 이유가 있니 없니? 없죠. 그럼 어떡합니까? 뭐를 흩어주죠. 그럼 여기에 플러스가 100만 개 있다고 쳐. 그럼 100만 개가 어떻게 흩어져? 다 일로 가? 아니. 너 싫어! 그래놓고 다시 여기서 만나는 거야? 더 병신이죠. 더 병신이죠. 어떻게 됩니까? 반반이야. 절반만 되는 거 청력을 줄여주는 거죠. 알겠어? 그래서 여기에 있는 플러스 100개 중에서 50개는 남아있고 50개는 밑으로 내려옵니다. 알겠어? 그래서 얘도 뭘 띄니? 플러스를 띄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래서 얘도 플러스 전기, 얘도 플러스 전기를 띄게 된다고요. 그래서 위아래 그게 뭐해지니? 같아진다고요. 이렇게 되면은 검정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위아래 같은 극을 띄고 있는 검정기를 만들었다고 치자. 플러스를 띄고 있어. 내가 이 새끼를 갖다 냈어. 아까 알고자 했던 세 가지 불러. 뭐 알고 싶었어? 대전 여고. 대전 여부. 머릿속에서 안 끄집어내. 두 번째, 전화의 종류. 전화의 종류. 그다음. 전화의 세기. 전화의 세기 비교. 비교. 되겠습니까? 요거 하고 싶은데 내가 이 새끼를 갖다 댔더니 얘 병할 다리가 더 멀어져. 전기 띄었다고 안 띄었다고? 뛰었다. 쩌쩌. 띄었어. 무슨 극인데? 플러스 얘 플러스. 왜요? 얘가 플러스니까 여기는 플러스 좋아 싫어? 싫어요. 그래서 뭐해? 내려버리고. 내려버리고. 그러면 여기 플러스 양이 뭐해지는 거야?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총력이 뭐해지겠니? 세지는 거야. 그래서 다리가 더 벌어져.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다리가 더 벌어진다면 내가 갖다 댄 이 물질과 검정기의 극이 뭐해졌다는 얘기야? 다 같은 극이란 뜻이야. 알겠어? 그럼 반대 극이 마이너스를 갖다 대면 어떻게 할 거야? 어머나지. 마이너스는 여기는 플러스를 땡기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플러스의 세기가 점점 뭐해지겠니? 줄어들죠? 그러니까 오므러들죠. 알겠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라는 건 플러스가 움직여요? 무슨 말이야? 플러스 전화가 움직여. 네, 플러스 전화가 움직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플러스 전화는 양성자를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 전자가요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이쪽은 마이너스가 뭐해지는 거니? 세지는 거죠. 그러면 이쪽은 플러스가 세지는 거죠. 전자들이 다 이리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플러스는 전자가 움직이는 것과 무슨 방향? 반대 방향으로의 전화가 움직였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플러스 전화가 움직여요. 전자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그걸 전류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알겠어? 그렇다고 해서 양성자가 움직여요. 이렇게 생각하면 병신이라고요. 전자가 움직이고 나니까 그 자리가 플러스가 세지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가 반대쪽으로 왔다라고 느낄 것뿐이야. 나까. 아유! 무슨 말인지 알아? 알아들어? 정신 안 차려. 아니 접지할 때 전자가 나간 거 아니었어요? 네? 무슨 말이야? 네. 접지할 때 네. 전자가 나가서 그러면 100%다 나가요? 아 접지할 때 전자가 나갔어요. 전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얘 뭐 만들었어요? 중성 아 그럼 여긴 전자가 없어요? 아니요 갔죠. 심지어 못 알아듣는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어만 공부한다. 응? 정신 차려라.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됐죠? 그래서 다리가 더 벌어졌다는 얘기는 같은 걸 갖다 댔다는 얘기고요. 다리가 오므라들었다는 얘기는 반대를 갖다 댔다는 얘기야. 됐어? 그럼 선생님, 어쨌든 벌어지던 오므라들던 이 새끼가 전기 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전기를 안 띄는 애를 갖다 대면요? 똑같. 안 움직여. 됐어? 그러니까 금속박이 움직인다면 일단 전기 띄었다는 얘기야. 그 중에서 더 벌어지면 같은 극. 됐어? 오므라들면 뭐? 반대극이란 뜻이죠. 근데 어떤 애는 더 벌어졌어요. 맨 처음보다 1cm 더 벌어졌어요. 어떤 애를 갖다 대니까 오므라들었어요. 맨 처음보다 1.5cm 오므라들었어요. 누가 더 센 전기예요? 1cm, 1.5cm. 네, 많이 움직이게 할수록 센 전기를 띈 물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교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얘기죠. 근데 모은중학교에서 뭐 나오게요?
검정기를 같은 극으로 만들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얘기해라. 이건 하나의 방법일 뿐이죠.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지금 마이너스 갖다 대죠. 플러스 갖다 대는 걸부터 시작해볼게요. 됐어. 그러면서 뭔가를 느껴볼래? 반대가 돼요. 자, 플러스 갖다 대. 불러. 플러스 갖다 대면은 마. 풀, 불. 그다음. 마, 아이 그러니까 뭔가를 배우고 나서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안 하니까 암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취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도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 이거 뭐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중성, 중성, 중성이에요. 이거 뭐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네. 여러분들 대전체를 갖다 댔다 손가락 갖다 댔다가 동시에 치워도 금속판이 띄고 있는 전하의 종류는 바뀐 적이 있냐 없니? 아니요. 이게 없다고요. 얘랑 같은 극을 띄게 되는 거야. 맞아? 얘 안 바뀌어요. 그러면 얘는 뭡니까? 처음에는 반대였다가 중성이었다가 같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공부가 되는 거지. 이걸 낱개로요. 다시요. 이거 뭐 갖다가 낼래? 불러 아무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불러. 플러스 불. 마 마. 풀 불. 중 중. 플러스, 불. 플러스, 불.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났을 때와 분석하고 났을 때와 그러지 않았을 때 답 나오